저 이번에 해보려고요. 근데 저는 해보고 싶은데 또 모르죠. 회사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건 에이스만 해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열고닫기의 팀입니다. 네, 저는 열고닫기의 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고닫기의 배지입니다. 지금 카메라 너머에서 저희를 잘 찍어주고 계시는 저희 카카님이시죠? 저희 7월부터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저희 영상 전반적인 내용 다 기획하고 계시고 PD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밥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모이게 됐어요. 근데 찌민님은 이 청년밥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이 청년밥상 이름을 실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이 그 옆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번 청년밥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청년밥상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들끼리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정책을 쉽게 떠먹여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치, 배지님? 저는 편안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것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채용 공제. 너무 어려운데 오늘 촬영하는 건 저희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맞죠? 제가 한번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진 이제 정책인데 간단히 표현하면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일정 금액을 내고 그걸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회사에 처음 입사한 직원이 가입을 하면 직원이 30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600만 원,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공제고요.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일하고 있는 직원이 중간에 들 수 있는 공제예요. 직원이 또 일정 금액, 회사가 일정 금액,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면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대신에 가입하는 기간이 5년으로 더 긴 상품입니다. 그럼 5년 동안 회사의 노예가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이거 가입 안 해도 노예예요. 예전에 19년도 그때는 3년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형이 없다고 하던데 아쉽게도 21년부터는 공제 정책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3년형은 이제 없어져서 없고요. 이제는 2년형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 올해부터. 찌민님은 내일 채용 공제 하실 생각이 있어요? 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냥 겉핥기로 알아보기로는 고용보험이 1년 이상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가입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는 근무 경험이 있기는 한데 이 회사에 온 지는 이제 갓 6, 7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네.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기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 계셨던 분들도 가입이 어려우신 거고 웬만하면은 기본 조건이 최초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중소기업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 제도가 그걸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예외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예외 조항으로 좀 만들어준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옮겨서 오실 때 공백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6개월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생애 첫 직장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애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회사를 얼마나 잘 알아보고 구하겠습니까? 잘 못 고르고 하니까 첫 회사에는 보통 오래 못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 직장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제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강제로 쉬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 6개월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옌님 같은 경우는 5년형으로 가입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훨씬 앞에 거보다는 제한이 좀 적은 편이죠. 대신에 이것도 좀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가입 기간이 5년입니다. 꽤 긴 가입 기간이기도 하고 기업도 사실 부담이 있는 게 앞에 말씀드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 분담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줘요. 기업이 부담하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랑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제로 부담을 해야 돼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내시는 돈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돼서 회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월급 이외에 또 다른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 제도의 장점이랑 단점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어느 정도 근로자를 붙잡아두는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엔 긴 기간 자체가 근로자들이 이거를 가입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제도를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정리하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좀 경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2년형이니까 좀 2년 동안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선택을 해서 이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좀 20대 뭐 이렇게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진짜 1,2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되게 멀리 보면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업 담당자 입장으로서 사회 초년생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실 때 이 채용공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몇 개 준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채용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근무하시는 청년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이니까 본인이 입사하시고 신청 기간이 또 있으세요. 3개월 이내에 이거 신청을 진행해야 좀 어느 정도 뒤에 업무를 할 때 수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사하시고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정책이 설명이 나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예산이 빨리 떨어져요. 하반기가 넘어가면은 이 정책을 수혜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알아보시는 게 좋고 본인이 하반기에 입사하셔서 그게 좀 어렵다 하면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지원이 가능한지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최대한 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중간에 회사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 꽤 있어요. 운영기간도 알아봐야 되고 가운데 이제 청약 절차도 쭉 밟아야 되는 게 있어서 담당자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담당자분과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돌아온 답변이 그거는 회사 에이스들만 시켜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됐을 때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거든요. 자세한 설명도 못 해보고. 이게 일단은 그 담당자가 일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회사에서 운영기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설명 같은 거를 청년 취업자분들이 같이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담당자분들도 아예 모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아마 좀 쉽게 진행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청년 내일 채용공제 정책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책이 둘 다 청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대상은 어느 정도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15세 이상 39세 미만. 정답. 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네, 맞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면 돼요. 처음 입사하거나 백수기간 네. 6개월 이상이거나 입사하고 6개월 이내에 가입을 얼른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그때부터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정규직만 되는 거죠? 기준은 정규직인데요.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얼른 전환하면은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윤희의 불려정 신청하실 거예요? 아, 저 이번에 해보려고요. 아, 근데 저는 해보고 싶은데 또 모르죠. 회사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건 하면. 에이스만 해주는 어떻게 해주시겠죠? 옆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부담감이 갑자기 없던 게 막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팀이님 근데 저 진짜 갑자기 드는 질문이 생각났는데 만약에 제가 5년형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를 들고 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이전에 그만뒀어요. 혹시나?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제가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외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준비를 조금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낸 돈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냈던 돈은 각자 다 돌려받는다. 제 돈만? 그쵸. 기업이랑 정부에서 낸 돈은 못 받아요? 그쵸. 누구 잘못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주로 이제 근로자가 먼저 그만한다고 말을 하면 근로자는 근로자만 받아. 제 잘못 아닌데 잘렸을 때는 그동안 모인 돈, 기업 돈, 정부 돈 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누구 잘못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질문이 이해님 스포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이해님 인생 스포. 그럴 리가요. 인생 스포 당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서 알아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청년을 뺀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약속?
약속.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